반등인가 일시적 현상인가? 네. 청주는 그래도 견고하게 간다. 지금은 사도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조금 더 많아졌다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계속 눈치 보는 것들이 금리 부분이거든요. 여전히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하강의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과거에 우리 금리 따져보면 두 자릿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리는. 이제는 새로 어떤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오창에 네. 1,300만 원 네. 돌파? 선택과 집중, 선별적 시장, 차별적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 분양가에 대한 인플레가 좀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내년에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하향 평준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토크 한판, 이번 시간에는 한판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컨텐츠 가운데 하나, 지역의 부동산 전망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묘한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반등이냐 아니면 일시적 현상이냐. 우리 한판에서 부동산 얘기하면 이 두 분 빼놓을 수가 없죠. 서원대학교 신용한 교수,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박유석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갑니다. 첫 번째 주제. 반등인가 일시적 현상인가 입니다. 어떤 분은 반등이기를 기대할 테고 또 어떤 분은 일시적 현상이겠지라고 기대할 테고 집을 준비하는 분이 계실 테고 좀 팔고 싶은 또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뭐 여러 분야에서 시각차가 좀 있을 텐데 지난 봄에 청주 부동산은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을 주셨던 우리 신용환 도사님. 지금 지역에 네. 시각들이 좀 분분합니다. 네. 반등이냐 아니면 일시적 현상이냐. 그래프가 약간 우상향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네. 지난 봄철 전망을 맞추셨던 신 교수님께서는 지금의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상향이 아니라 실제 봄 대비해서 보면 예. 평균 그동안 이제 0.7, 0.8 이렇게 올라서 잘 체감적으로 못 느끼지만 예. 전체적으로 보면 8% 이상 상승했어요. 8%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다 다르죠. 충북 내에서. 언론에서는 막 조금씩만 네, 나와가지고. 뭐 왜냐하면 매 월별로 보면 0.8, 뭐 0.7 이렇게 하니까 또 어느 달은 보합이고 또 어떤 데는 떨어질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상향을 했죠.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떠느냐? 예. 매매량 그다음에 이제 매매 거래량, 전세 거래량이 지금 주춤해지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조금 머물겠죠.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잖아요. 예. 이미 급매물들이 많이 소진됐구나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럼 청주, 충북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청주, 네. 청주는 그래도 견고하게 간다. 견고하게 간다? 예, 결론. 떨어지거나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 네. 보합을 하거나 올라갈 네, 거다. 네. 아니 초반부터 결론을 내놓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네요. 예. 보합이나 올라갈 거다. 이거 견고하다. 가면서 계속 이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도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래요? 네네. 여러 가지 지표에서 보면은 상승 전환됐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뭐 한 달, 두 달 전에는 예상을 좀 했었는데 예. 이제는 조금 바뀌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가격 지수예요. 예. 근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 어떤 정신 작용의 맨 마지막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 소비자들의 이제 심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리고 이 심리에 의해서 거래량이 느느냐, 주느냐. 왜냐하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요, 부동산 가격은.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가격이 나오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급매물에 의한 어떤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아니 그러면 한두 달 전에는 상승 전환일까라고 예측이 됐지만 지금은 아예 상승 국면으로 접어드는 걸로 뭐 분석을 한다는 말씀이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그쪽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예. 우리가 이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동산 소비 심리에 대한 부분이 반전이 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가장 기본에서 시작을 하죠. 예.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진행자분께서도 지금 부동산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네, 여기서 시작이거든요. 여기서 시작인데 예. 과거에는 아직은 살 때가 아니야라고 했다면 예. 지금은 사도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조금 더 많아졌다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심리가 부동산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거래량 부분은 지금 최근에 또 8월 달에는 좀 주춤한 부분도 물론 있어요. 예,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급 물량에 대한 수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좀 저는 보여져요. 안 맞았다. 네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서 두 분 말씀하시는 거에 긍정적 분위기가 맴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고 청주에 국한해서 상대적으로 저도 그렇고 예, 우리 예, 박 예. 교수님도 말했습니다. 우선은요 앞부분에 긍정적인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이 부분에다가 호가는 물론 이제 호가가 계속 매매로 이어지진 않지만은 매매를 견인하는 영향은 하니까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네. 이 분위기가 그럼 이어질까요? 분양 시장에서는 계속 이어진다. 이어진다. 청주는 아, 도해지는 계속 이어진다. 청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이제 큰 도시라고 하는 곳, 충주, 제천 마찬가지로 충북의 큰 도시들도 이어진다. 분양 시장에서는 분양 시장에서는 분양 시장에서는 매매 시장은 또 다른 조금 얘기입니다. 다른데. 네, 분양 시장은 그 매매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매매 시장은 거의 보합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탄탄하다는 게 네. 보합 내지는 상승. 네네. 이렇게 다른 보셨군요. 지역은 매매 시장이 가다가 연말 지나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다른 충북은 지역은? 그렇지 않다. 충북 그렇지 않다. 네. 그 이유도 또 준비를 네. 해 두시고 계신 예. 거죠.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어지겠습니까? 저는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또 전국적으로도 그래도 저는 좀 분위기 반전이 좀 됐다고 보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가격의 상승이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네. 급격한 가격 상승을 좀 겪었죠. 최근에 한 3, 4년 동안. 맞아요. 그래서 아마 아파트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네. 아파트 분양한다 그러면 한 번 더 쳐다보는 그런 계기가 3, 4년 전에 그런 급격한 상승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예. 그러한 상승은 이제 나타나기가 힘든 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살까 팔까 예, 요거에 또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게 뭐냐면 심리적 저항선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높을 때는 너무 비싸니까 못 사겠다. 그렇죠. 짜장면 2만 원이면 못 사 먹겠다. 안 되죠, 안 되죠. 그다음에 짜장면 값이 2만 원이었는데 뭐 한 8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젠 좀 사 먹어도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우리가 좀 떨어졌을 때는 예를 들어서 5억에 분양한 것이 8억, 9억까지 가다가 다시 한 7억 정도로 왔어요. 예. 그럼 9억에 사신 분들은 2억 떨어졌다고 되게 한탄을 하시지만 예. 5억에 분양받으면 실제로 2억 올라갔죠. 올라가신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9억까지 하던 게 7억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8천 원 됐으니까 사 먹어도 되겠구나. 한번 들어가 볼까? 그게 심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점이 지금 온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이 말씀 어떠십니까? 지금 옆에서 네. 예 이렇게 하시고 보니까 아니 실제 다 공감하고. 동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차고 계속 올라가. 눈치 보는 것들이 금리 부분이거든요. 여전히 지금 미국 금리와 대한민국 금리가 2% 사상 초유 예. 겪어본 적이 없는 금리예요. 네, 네네. 근데 CPI라고 합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금리 이 정도 올랐으면 그만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했다가 네. 연준이라고 그러죠. 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9월 달에 다시 한번 올리는 걸 검토한다라고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한국은행에서 지금 4번 연속해서 계속 동결을 하면서 쫓아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금리 갭이 너무 벌어지면 우리가 그 갭을 그동안 다 감내할 정도가 됐어요. 네. 미국의 장기채 금리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받아낼 정도가 됐어요. 네. 왜냐하면 외국 자본이 급격히 안 빠져나갔어요. 예. 그런데 더 벌어지면 이제 참기가 좀 어려워요.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3.5% 위로 올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0.25 올릴 때 시중금리가 1%가 올라가요. 자, 지금 대출금리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아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예. 여기서 다시 0.25 정도가 아니라 1%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낮아버지는 시장이 겁니다. 급격히 냉각이 될 수가 있죠. 아. 이런 위험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너튜브에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데드캣 바운스의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구독자 많은 전문가들일수록 하락 시장을 예고를 했어요. 올 초부터 그죠? 예. 근데 대부분 틀렸죠 지금까지.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그게 맞아가는 시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하강의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그러면 지금 심리 지수 앞서서 막 이것저것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지금 약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런 부분도 조금 일부분은 있어요. 예. 사람이 좀 적응의 동물입니다. 아하. 이제 고금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6% 7%가 되게 고금리라고 하지만 예. 과거에 우리 금리 따져보면요 두 자릿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리는. 네. 네, 두 자릿수 금리였는데 그때도 어느 정도 부동산 다 대출 받아서 사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새로 어떤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심리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래도 기존의 대출을 계속 이어가시던 분들은 지금도 아마 항상 생각하시는 게 귀 그리는 게 그걸 겁니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느냐 내리느냐. 어떨까? 왜? 미국의 금리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가 움직일 거는 자명하거든요. 영향받. 예. 네, 그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아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발을 담글까 혹은 담고 계신 분들 지금서부터 조심하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봄에 청주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주시고 맞춰주셨던 이 신용환 도사님께서 네. 봄철과 지금 가을 이사철도 보니까 주변에 이사하시는 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사다리 갖다 대는 뭐 집집마다 엄청나게 많던데 봄과 지금 네. 다르다면 어떤 부분들이 다르고 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이제 충북과 청주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 제가 음모로 쪽 관점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계속해서 지방 소멸 얘기가 나올 때 서울의 분양률이 높아졌어요. 아하. 왜 그렇게 돼요? 선택과 집중 시장이거든요. 아하. 지방은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소멸할 거야. 그러면 똑똑한 한 채, 똘똘한 한 채 옛날부터 얘기했죠. 그럼 서울에 집중되죠. 마찬가지로 충북으로 돌아오면 청주 굉장히 좋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교육, 정주 여건, 뭐 양육 환경 이런 게 다 좋은 거예요. 네. 지방, 충북 외곽에, 청주 외곽에 안 좋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런 뉴스 나왔죠. 보은에 아파트 한 채, 청주에 흥덕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 팔면 보은에 15채 산다. 하하. 최근에 나온 뉴스죠. 네. 이렇게 이제 선택과 집중이 돼요. 아하. 다시 돌아오면 예. 분양시장, 신규 분양시장 이런 데서 청주는 계속 괜찮다. 아하.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인구 요인, 아까 지방 소멸도 네, 얘기했지만 청주의 평균 연령을 한번 보세요. 전국 평균보다 청주는 1.5세 이상 낮아요. 젊은 도시예요. 젊구나. 생산에 대한 거 굉장히 좋아요. 우리 충북은 지금 1인당 GRDP, 1인당 소득이 4,580만 원, 전국에서 5위입니다. 오, 좋다. 충북이. 괜찮네요. 예. 청주는 그 중에서도 더 높아요. 아하. 진천 높아요. 네, 혁신도시 들어있는데. 자, 예. 그다음에 인구 연령도 젊어요. 전국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은 데가 세종시입니다. 유일하게 1점대가 넘어요. 1.2명이에요. 충북도 평균보다 높고 청주는 더 높아요. 네. 자, 생산 가능 인구, 노동 가능 인구들, 출산도 많이 하고 젊은 인구들이 소득도 높고 소비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새 집에 사는 걸 좋아합니다. 아하. 청주의 특징을 잘 보세요. 이 새로 주거단지 뭐 동남지구다, 방서지구다 어디다 생기면 그에 따라서 유행 돌죠. 맞아요. 그때 어르신들이 이사 갑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젊은 사람들 다니죠. 많이 아이들 가죠. 데리고. 이런 소비 패턴이 주택 수요까지 이어져서 분양 시장. 최근에 분양가 올라가도 쫓아간다. 젊은 분들. 그래서 매매 시장과 선택과 집중, 선별적 시장, 차별적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 이야. 네. 봄 상황하고는 크게 지금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선택과 집중 시장으로 바뀐 거죠. 바뀐 거예요? 전체적인 시장이 아니라 완전히 선택과 집중. 제가 보기에는 훨씬 많이 이동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봄과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박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뭐 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급매물이 나오면서 조금씩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사가를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필수적인 어떤 수요자들 그런 분들이 좀 이사를 갔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심리가 바뀌어서 미리 조금 움직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망을 할 때도 각자 개인이 전망을 하시잖아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 이런 거를 따져 보시고 어떻게 보면 조금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이 가을철 시장에서 조금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 갑니다. 아파트값 상승 현실화는 입니다. 지금까지 이 얘기를 여쭤보려고 앞에 많은 얘기들을 깔아놓은 겁니다. 네. 진단은 어느 정도 끝났다. 선택과 집중의 시기다. 청주 지역의 지웰 이게 실명을 얘기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분양할 때만 해도 네. 1,000만 원 분양가 막 얘기할 때 청주에서 무슨 분양가가 1,000만 원이냐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주민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창에
네. 1,300만 원 돌파? 네.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제가 지난 봄에도 말씀드렸죠. 수도권에서 유명하고 유망한 브랜드 아파트에 투자하시라고 그랬죠. 그러셨어요. 우리 청주에 한번 우리 청주 분들의 심리적 속성을 보자고요. 예. 일일 생활권이 아니라 반나절 생활권이에요. 아, 그럼요. 저도 고속버스 타고 많이 다닙니다. 아, 예, 예. 대중교통 고속버스만 타도 1시간 반이면 가요. 네. 강남터미널까지. 네네. 그러니까 모든 스탠다드는 서울 기준이에요. 예. 브랜드 굉장히 학구열도 높죠.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서울에 맞춰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뜬 브랜드를 당연히 청주도 좋아한다. 그러면 요번에 이제 1,363만 원이 됐잖아요. 아하. 처음에 가격 저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원자재값 올라갔다. 시에서 어느 정도 그동안 억눌렀던 게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예. 금방 곧 적응됩니다. 아. 1,360만 원, 63만 원. 처음에 그동안 평균 1,000만 원, 1,100만 원까지는 용인했는데 예. 그 정도를 인정했는데 1,300만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조금만 지나 보세요. 그게 기준 가격이 돼요. 정말요? 바로. 금방 적응됩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청주는 그래도 분양가를 잘 조절을 해왔기 때문에 미분양을 잘 조절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신 교수님 말씀하고 좀 전혀 다른 느낌이고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비슷한 지역 우리 뭐 주변 지역을 좀 따져 보면요. 예. 뭐 대전이 청주보다 크긴 하지만 비슷한 상황을 2번 정도 겪었어요. 대전에서요? 네네. 과거에 아이파크 시티를 할 때 1,500만 원이었어요. 그 시절에 1,200, 1,300만 원 정도 분양가였는데 아하. 그 분양가 논란이 나온 게 1,500만 원이 딱 나왔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심리적으로 있는 게 1,000만 원 넘을 때, 1,500만 원 넘을 때, 그리고 2,000만 원 넘을 때 좀 크게 저항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근데 1,500만 원에 분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저항이 많았으나 곧 그때는 좀 상승기였죠. 아하. 그래서 그 1,500만 원 분양가가 시장에서 바로 인정이 됐어요. 먹혀버렸군요. 네. 예. 그리고 불과 2년,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1,900만 원대, 거의 2,000만 원, 옵션하면 2,000만 원 넘거든요. 그런 가격에 분양이 됐는데 그건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요때하고 좀 상황이 달랐죠. 아하, 왜냐하면 요때는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상승기니까 예. 시장 가격하고 분양가를 비교해 보니까 분양가가 너무 싼 거예요. 아. 1,500만 원이라 하더라도요. 예. 이거를 숫자만 놓고 봐서 1,200만 원에 하던 걸 1,500만 원에 하니까 비싸지만 네네. 이거를 결국 총 금액을 따져봤더니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하더라. 이렇게 그렇잖아. 된 거죠. 아하. 이 얘기는 내가 저렴하게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내가 이 아파트가 준공이 될 때쯤에는 예. 프리미엄이 2억, 3억 그 차이만큼 붙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아. 예, 내가 싸게 사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예. 결국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아하. 게 뒤집어서 얘기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1,500만 원을 넘어서 2천만 원짜리 가장 최근에는 예. 똑같이 1,960만 원대에 분양이 됐는데요. 예. 경쟁률이 66대 1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얘기네요.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지금 이 말씀이면 네네. 청주에 지금 1,300만 원이 네네. 물론 이전 가격보다는 높지만 신 교수님 말씀처럼 곧 받아들여질 가격선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예상을 하는 게 지금 요 오창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 주차장을 지하 6층까지 뚫는답니다. 지하 6층이요? 네, 지하 6층까지 지하 주차장을 만드니까 아시다시피 지하로 가게 되면 건설비가 1.5배에서 2배 가까이 들어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건설비가 많이 드니까 분양가가 상승은 뭐 어쩔 수 없다, 필연적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 손 치더라도 1,360만 원이라는 숫자를 이미 시장에서는 각인이 됐어요. 예. 그러면 1,250만 원에 나오면 어떠시겠어요? 후발주자. 후발자들이 1,250만 원에 나온다면 1,360짜리도 있는데 있는데. 1,250짜리도 합당하다. 아, 그렇게 근데 되는 거구나. 최근에 청주에서 분양한 금액이 1,100만 원대였어요. 아하. 그러니까 1,250이라는 가격도 이미 100만 원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럼 10% 이상 오른 거고 10% 가까이 오른 건데 그 오른 금액 자체가 그냥 시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동별 차별화가 또 이루어지거든요. 이거 그동안 아파트 이제 가격? 아파트 브랜드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동에 대한 거는 뭐 여기나 거기나 뭐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네네. 이동 저동 얘기할 때 그 동 말씀하시는 그럼 거죠? 제가 이제 아니요. 그 무슨 동 무슨 동. 아, 행정구역. 예, 행정구역상 예, 예, 또 예. 법정동상 뭐 있잖아요. 네. 무슨 동 무슨 동. 예. 이제 이런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된다. 아. 예를 들어서 포스코 더샵이 어느 동에 위치해서 그게 올라간다 예. 했을 때 또는 뭐 지유엘 복대동이다, 복대 네. 1동이다 해서 올라간다 하면 그 주변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하나 비유를 들어볼게요. 예. 상가로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꼬마 빌딩 이런 거 매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로 기준했을 때 강남구 역상동이다 그러면 평당 2억씩 거래가 돼요. 그러면
역삼동 대로변은 뭐 2억이고 저 후미진 골목 안쪽에는 뭐 한 1억에 되는 거냐? 아닙니다. 후미진 안쪽도요. 한 1억 한 7, 8천에 돼요. 지금 평당 가격 말씀하시는 네, 평당. 거죠? 지금 평당 이 가격이 상업용 엄청 그 저 꼬마 빌딩 예, 이런 게 그럼 왜 그러냐 했을 때 역삼동에 있어요. 이 효과가 있어요. 자, 처음에 1,363만 원이 엄청 높아 보이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지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 동네 원래 비싼 동네야 어머. 하고 하죠. 그럼 그 옆에 져서 분양할 때 비싸게 해도 별로 심리적 저항이 없거든요. 이야. 그러면서 주변이 쫙 퍼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금방 이게 심리적으로 적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두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동별 차별화. 지금 이제 서울로 치면 강남북이 거의 2배가 됐어요. 예. 최근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강북보다 예. 8억 이상을 얹어줘야 강남의 아파트를 산다. 하하. 그럼 막 하죠. 네. 그런데 강남 쪽에 계속해서 투기적, 투자적 수요로 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하. 이미 적응이 다 돼 있어요. 이야. 마찬가지로 같은 충북 또 청주 내에서도 동별 차별화가 이제 이루어진다. 브랜드별 차별화, 동별 차별화. 이것도 잘 보셔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예, 동에 예, 골목 안쪽에 있어도 끝자락이라도 그 동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어떻게든 그 안으로 들어가. 네. 근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지역에서 관심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 좀 정리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려고 지금까지 두드린 돌다리도 다시 한번 두드리고 막 이러고 있는 중인데 여기저기에서 지금 조금 변화의 기점이 보이네. 어디 지금 1,300만 원도 돌파했다네. 근데 문제는 건축자재 같은 거는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 1,300 선도 지금에서 1,300 선인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또 생긴단 말이죠.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하죠. 예. 10년 전, 20년 전에 가격이 훨씬 더 작았으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기울기죠. 급격하냐, 완만하냐. 아하. 요 차이인데 지금도 1,360만 원이 문제가 되던 게 예. 바로 전에 분양했던 게 1,290만 원이었으면 뉴스거리도 안 되죠. 아하. 근데 바로 전에 분양한 건 1,100만 원대니까. 1,100만 원, 1,160만 원 정도 됐어요. 예, 예. 그러면 한 200만 원 차이가 나는 아하. 거예요. 그러면 15% 이상 올라 버리니까 예. 이게 전체적인 청주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얘기죠. 지금 교수님하고 말씀 나눈 것처럼 이게 시장 가격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한순간에 우리가 좀 천천히 예, 1,10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이 가야 예, 되는데 예. 이게 갑자기 200만 원이 뛰어버리면 이러다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1,500이 되고 1,600이 될까봐 아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이야 이제 과거에는 비슷했어요. 청주하고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차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예. 뭐 대전이나 청주나 비슷합니다 이랬고요. 예. 천안은 오히려 조금 더 가격이 떨어졌었죠. 어허. 낮았죠. 예.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게 그 달라졌어요. 부동산 상승기에서 역전이 되면서 천안이 청주보다 훨씬 더 높게 갔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게 1,460만 원이 되면요. 천안도 지금 최근에 분양한 게 한 1,400만 원 초반이에요. 아. 그 정도라고 본다면 거의 이제 분양가가 천안을 따라잡힌 격이 돼요. 그 얘기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청주에서는 그래도 조금 분양가에 대한 인플레가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정치 경제적인 측면으로 좀 더 거시적으로 한번 부과해서 볼게요. 예. 분양가가 앞으로 뭐 정부에서 통제를 한다 뭐 해서 획기적으로 떨어질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최근에 주변 지인분들 중에 부동산 시행업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아파트든 뭐 물류 창고든 뭐든 많이 있잖아요. 예. 이분들 중에 원활히 돌아간다는 사업장 보셨어요? 음. PF 연체 대출, 연체율 이런 거 수도 없이 들어보셨죠? 새마을금고 위기론, 저축은행 위기론 수도 없이 들어보셨죠? 언론에서 이미 계속 6.8% 이상 연체율이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소위 이제 브릿지론이라는 걸 통해서 시행사들이 대출을 받아서 그다음에 건설사랑 넘겨서 이제 본 건설로 들어가는데 예. 코스트가 높아지죠. 건축 자재 올라가는 건 기본이고요. 예.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전체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올라갑니다. 하다가 부도 나서 엎어지는데 이거 다시 떠안고 다시 재정리해서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예. 원자재 값 올라간 건 기본이고요. 이런 사회적 비용이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그나마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제가 정치 경제적 요인이라고 그랬죠. 예. 내년 총선 있잖아요. 아하. 어떻게 됩니까? 마구 올라가게 해놓을 수 있어요? 안 국토교통부 기타 각종 정부의 관계 기관들이요. 막 정책들 내서 막 올라가게 해놓을 수 없잖아요. 잡아줘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연체율이라든지 PF 부실 이런 것들은 전체 사회 골고루 퍼지는 요인이고 모두가 나누어서 보이지 않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다 보면 다 사회적 코스트가 올라갑니다.
그럼 내년도 총선 이후에도 이게 갑자기 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정부 입장에서도 물론 여가 이길지 야가 일지 모르지만 예.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게 그 시기가 4월 달이 지나고 났을 때 과연 지금처럼 정부가 각종 어떤 규제책으로 이걸 강력히 억누를 수 있느냐, 억누르기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보면 신규 분양가는 슬금슬금 계속 올라간다. 신규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매매가도 같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러면은 이거 하나 마무리 가기 전에 이건 꼭 여쭤봐야 되겠는데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년에 청주에 아파트 공급이 8,000세대가 넘는다라는 언론 보도가 들려오고 있고 청주 지역의 적정 공급수는 한 4,500세대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년에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하향 평준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이렇게 되면은 혹시 조금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제 생각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선 기본적으로 예상이 8,500세대일 거예요. 아마도.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연초에 발표되는 분양 예정 물량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예. 부분에서 우선 의심이 되고요. 네. 네. 청주에서 늘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에 듣는 말이 몇 호예요. 최하 18,000에서 2만 호라고 발표를 하죠. 예. 네, 이거 늘 많이 그랬습니다. 들었죠. 실제로는 그렇게 분양이 안 됐죠. 이 택도 없죠. 예, 예. 그럼 왜 그 18,000에서 2만 호가 나왔습니까? 왜 나왔을까요? 2040 청주 도시개발 계획 등등의 뭐 장기 그 로드맵 나오죠. 플랜 네. 그게 한 10여 년 전에 세워져서 2040 100만 명 인구 100만 청주를 놓고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려면 계속 신규로 주택 분양하고 신규로 인구가 유입되고 계속 출산한다는 거를 전제로 만들었던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165만 충북도민이라고 맨날 우리 얘기하죠. 지금 충북도민 155만입니다. 늘지 않아요. 실제 줄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줄고 있고 청주는 다행히 왜 이렇게 집값이 유지되고 제가 계속해서 주목해 보냐면 인구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100만 인구 되는 거는 사실상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그러면 그에 맞게 이제 많이 줄여야 되잖아요. 지금에서 정체가 돼 있잖아요. 신규로 유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종시가 왜 한때 그렇게 주택 공급이 많고 저기 했어요. 50만을 놓고 처음에 설계를 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5만까지 거의 스트레이트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상가도 그렇게 많이 지었다가 미분양 나오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건 답을 정해놓고 왔던 거고 청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 이게 정체돼 있기 때문에 지금대로 보면 4,500호에서 한 5,000호 정도를 공급하면 아마 지금 대충 적정선이라고 적정선으로 말 건데 그것도 타이밍이잖아요. 적기에 돼야 되는데 그러네요. 이 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상한 뭐 여러 가지 그 자재 오르는 거 이런 거 감안해서 계속 시기를 조절하잖아요. 분양 청약률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적기에 수요 공급에서 분명히 병목 현상이 생긴다. 그게 지금이다. 지금이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률이 높다. 지금 브랜드 좋고 위치 좋은 데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다. 네. 오, 야 뭔가 해법이 보일 듯 하면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더 기다려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가려고 하면 더 불안하고 힘겹습니다. 관심이 많은 지역 한판의 부동산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더 혼동스러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현명한 선택의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가져보면서 끝내기 한판으로 일단 오늘 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주, 제천도 특이합니다. 제천에 이제 고속철이 서울까지 가잖아요. 스트레이트로 이게 뚫리면서 제천 집값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괜찮아요. 그래서 제천이라든지 청주, 특히 청주 서부권 우리가 계속 주목해보는 오송, 오창을 축으로 한 충북의 서부권 이런 쪽에서는 실수요자라면 언제든지 행동하시라. 박 교수님 끝내기 한판. 청주 같은 경우를 잘 살펴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행이 금방금방 바뀝니다. 율량동에서 동남지구 갔다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새롭게 개발되는 지구를 집중해라. 좀 주의 깊게 봐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뭐 방향성으로 본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아무래도 북쪽이 아닐까. 북쪽. 네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자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리얼톡 한판이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다 함께 리얼톡 한판!